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오늘은 저의 실패담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이 갈라, 뭐 얼마 전도 아니죠. 뭐 15일이니까 며칠 전에 이 갈라 V2 업그레이드가 있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한 1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그냥 허공에다 날린 썰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참 지금도 생각을 하면 마음이 쓰린데 그래도 저의 이런 실패담을 통해서 여러분은 좀 배울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가슴이 쓰리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히 또 시장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그래도 간밤에 조금 좀 회복을 하면서 지금은 다시 27.3K까지 올라섰긴 했는데 그런데 뭐 지금 다른 알트코인들은 뭐 그렇게 뭐 탄력을 받지 못해서 이더리움은 뭐 소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고 XRP 같은 경우도 어제 꽤 큰 상승이 좀 나왔지만 어느 정도 좀 반납을 해서 현재는 좀 2% 정도의 하락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 증시도 한번 보면 이 미 증시 같은 경우가 보시는 것처럼 어제보다는 훨씬 이 초록 색깔이 많이 보이면서 비교적 어느 정도의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특히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3%가 넘는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3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를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300달러가 넘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차트를 보시면 2021년 역대 최고점에 정말 이제 가까이 올라서면서 어떻게 보면 이 빅테크 중에서도 가장 잘 나가는 지금 종목 중에 하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이 애플이 이제 역대 최고점에 거의 다다랐다라고 하면서 그 애플이 전고점을 넘게 되면 또 시장의 분위기가 한번 반전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엔비디아 역시 최근에 좀 잘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 테슬라 같은 경우도 어제 또 무려 4%나 상승을 하면서 다시 170달러 위로 이런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이 미 증시의 흐름을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도 이걸 보시는 것처럼 거의 모든 종목이 이렇게 좀 붉게 물들었었는데 그럼에도 이 빅테크 위주로 이런 상승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장은 이 빅테크의 이 나스닥이 어느 정도 시장을 끌고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요 주요 지수로 한번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어제 하루 동안은 뭐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모두 이렇게 1%가 넘는 이런 상승을 좀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포지수도 어제 하루 동안에 무려 6%나 하락을 하면서 다시 이 16포인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뭐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크게 뭐 방향성을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최근 시장이 약세로 흐른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뭐 우려할 만한 수준은 전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어제 이런 상승은 또 어떤 원인이 있었냐라고 본다면 이걸 보시면 어제 이 야당의 대표인 메카시 하원 의장이 디폴트는 없을 것이다 라는 이런 발언을 좀 직접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CNBC의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결국 우리는 디폴트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끝내 대통령이 협상에 동의하도록 했다고 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디폴트는 없지만 자기네들이 좀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 바이든 대통령도 이 G7 정상회의가 끝난 직후 그 호주 일정을 다 취소를 하고 바로 귀국을 하겠다고 또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채 한도 협상이 잘 마무리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어제 증시는 이렇게 좀 상승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증시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이 최근의 암호화폐 시장은 유독 좀 약해 보일까? 그것에 대해서 또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그것은 이 차트를 보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나스닥 지수를 좀 보시게 되면, 최근에 제가 이 나스닥이 좀 어느 정도 시장을 주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것이 이 차트에서도 잘 나타나는 게 보시는 것처럼 이 나스닥도 작년에 이렇게 주구장창 하락을 하다가 올해 새해가 바뀌면서 이런 지금 상승 추세에 들어갔는데 보시는 것처럼 올해 최고점은 이렇게 2월 초에 고점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2월의 고점을 이렇게 지금 상방으로 돌파를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 S&P 500을 좀 보시면 S&P 500도 마찬가지로 올해 들어서 이런 상승 추세에 들어섰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월에 이 고점이 이 4,190선, 그러니까 한 4,200선을 넘지 못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역시 이 2월의 고점을 여전히 지금 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 저항벽에 딱 부딪혀가지고 계속 이 부분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좀 어제 상승을 해가지고 한 4,150선까지는 올라왔지만 이제 이 4,200선을 돌파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좀 더 이 상승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 차트를 또 보시게 되면 이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올해 2월에 최고점을 찍었는데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때가 이 미 증시가 고점을 찍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비트코인 가격은 대략적으로 한 23.5K를 보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계속 좀 더 상승을 하면서 대략적으로 한 이때 2월 초 이후로도 보시게 되면 29%니까 거의 30%에 육박하는 그런 상승을 추가적으로 더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최고점이 4월 14일에 딱 31K를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 하늘색의 이 하락 추세선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비트코인이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려면 지금 당장에 이런 29K가 넘는 상승이 나와야만 하락 추세를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뭐 여기에서 좀 더 하락을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한 이런 25K까지 떨어진다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미 증시하고 이 암호화폐 시장을 함께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가 지금 아직까지는 이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위험자산에 속해 있고 또 이 암호화폐 시장 큰 틀이 안전자산이 될 수 없고 초고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이런 투심에 의해서 크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볼 때 지금 이 미 증시는 뭐 나스닥은 지금 2월에 고점을 넘어선 상황이고 또 S&P 500 같은 경우도 아직 고점을 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이 상승 추세에 있고 또 이 200일 이동 평균선도 깨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비트코인이 이런 하락 추세에 있지만 이것이 우려할 상황은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이 하락 추세도 곧 벗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다면 좀 저가 매수를 통해서 수량을 좀 늘리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지만 이것은 진짜 그야말로 숨고르게 장세를 보이는 것이고 이 미 증시와는 다르게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쯤에서 손바뀜도 일어나면서 뭐 또다시 달릴 이런 좀 힘을 응축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급함을 좀 버려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래서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뭐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한 1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그냥 허공에 날린 그 썰을 한번 좀 풀어드리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갈라가 이번에 V2로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하면서 이 지원하는 거래소를 두고 참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제일 처음에 이 코인베이스가 지원을 안 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과연 뭐 다른 거래소들도 지원을 하느냐 마느냐로 꽤 많은 이런 좀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승리자는 이 거래소에 맡겼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이 갈라 코인을 개인 지갑에 맡겼던 사람들이 지금 진정한 승리자가 됐어요. 왜냐면 이걸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이 갈라가 V2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그 방식이 스왑 방식이 아니라 에어드랍 방식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갈라 코인을 들고만 있으면 알아서 이 갈라 V2 코인을 에어드랍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소에 맡겨두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갈라 V2로 교체가 되면서 기존에 있던 갈라 V1 코인은 그냥 거래소가 회수를 했어요. 그런데 개인 지갑에 맡겼던 사람들은 이곳을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어떤 분이 올려셨던 메타마스크 지갑을 제가 지금 가져온 건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갈라 V1 코인이고 이게 갈라 V2 코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갈라 V1 코인을 이렇게 들고 있었으면 동일한 수량으로 이렇게 갈라 V2 코인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차이점이 지금 이 로고를 보시면 살짝 이 V1은 이 로고가 지금 이 테두리가 좀 잘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가격이 잔고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써 있어 가지고 이 갈라 V1 코인은 더 이상 이런 가격 표시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V1 코인을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수합을 할 경우 이것이 다른 코인으로 교체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이게 갈라 V1, 이게 갈라 V2 코인인데, 갈라 V1 코인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런 수합 버튼이 있어요. 그러면 이 수합을 누르게 되면 이것을 이더로 바꾼다고 하고, 제가 지금 얼마 갖고 있지 않은데 이 수량을 넣은 다음에 수합 검토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갈라 V1 코인이 이더리움으로 수합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 갈라 측에서도 V1 스냅샷 이후에는 V1은 그 어떠한 유틸리티도 갖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V2가 V1을 대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갈라 V1 코인이 다른 코인으로 수합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의 가치가 있었냐, 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커뮤니티 방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보시게 되면 갈라 V1이 어제 아침만 해도 10만 개의 0.07 이더였는데 어제 저녁에는 지금 1 이더가 넘는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분이 와 10만 개의 1 이더 대박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갈라 10만 개면은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갈라 가격이 한 44만 정도 되는 거니까 10만 개면은 한 43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V2 물량 그대로 지금 들고 있으면서 갈라 V1 가격이 보시는 것처럼 10만 갈라에 1 이더니까 지금 현재 1 이더면 보시는 것처럼 한 240만 원 정도 되니까 갈라 V1 코인을 10만 개 정도 들고 있으면 이것이 대략적으로 한 240만 원어치의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갈라를 600만 개 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것을 기존에 계속 이 바이낸스에다가 예치를 하면서 스테이킹을 해왔기 때문에 굳이 옮기는 것보다 그냥 안전하게 바이낸스에서 지원만 해준다면 그냥 두는 것이 낫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거래소에다가 뒀는데, 근데 그 V1 코인을 10만 개 1 이더로 교환이 가능했다라면 저는 600만 개니까 62더로 교환이 가능했고, 62더면은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62더 곱하기 240만 원 하게 되면 원화로 1억 4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참 이것을 보니까 진짜 참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갈라 측에 이런 말만 믿고 그 어떠한 유틸리티도 갖지 않는다라는 이런 말만 믿고, 또 이 개인 지갑, 이 메타마스크 같은 경우는 해킹도 많고 해가지고 괜히 옮기는 것보다 거래하는 곳에서 그냥 가만히 두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바이낸스에다가 뒀는데, 결국엔 진짜 승리자는 이 개인 지갑에 보관한 사람이 진짜 승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꽁돈이라 하기에도 좀 너무 큰 금액이라서 좀 허탈한 기분이 드는데, 그렇다고 참 이 바이낸스를 탓할 수도 없고, 아무튼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이 코인의 가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갈라 측에서는 뭐 그 어떠한 유틸리티도 갖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가치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 이 코인의 가치라는 것이 누군가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번에 좀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코인이 누군가가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그 코인이 실제로 거래가 되고 그럼으로써 가격이 매겨진다면 그것은 어쨌든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만 봐도 누군가는 가치가 없다, 실체가 없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이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은 뭐 3천만 원대에서 머물고 있고, 한창 잘 갔을 때는 뭐 8천만 원까지도 갔었어요. 그러니까는 누군가가 이 코인이 가치가 없다, 뭐 실체가 없다 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거래를 하고 거기에서 가격까지 매겨진다면 이것은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인 세계에서 이 가치가 없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겠구나 라는 것을 좀 배웠고, 또 하나 배운 점은 이 암호화폐 시장은 진짜 돈복사의 시장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짜 돈이 언제 어디서 또 튀어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 시장은 뭐 물론 좀 운도 어느 정도 따라야겠지만 어디에서 어떤 기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뭐 비유하자면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다리를 걸쳐 놓는 뭐 이런 방식의 투자도 일부는 필요하겠구나라는 또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참 생각을 하면 뭐 좀 마음이 쓰린데 혹시나 여러분들도 개인 지갑에 보관하셨다면 요 V1 코인을 또 수합을 하시고 또 이 갈라 게임즈의 이 인벤토리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이 이더리움 체인에 코인이 있었다면은 이것을 메타마스크에 연결만 하면 V1 코인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 홈페이지에 예치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또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1억 4천만 원 정도 된 돈을 그냥 허공으로 이런 날린 썰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뭐 저와 비슷한 이런 상황이 또 생긴다라면 어떻게 또 보관을 해야 될지 좀 심사숙고하셔서 결정을 또 하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